네, 여러분, 산불 하면 우리는 호주 산불을 엄청 많이 떠올리죠. 그만큼 강력한 산불들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며칠 전부터 캘리포니아 남부를 뒤덮은 불길이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산불로 이 특이한 장면도 나타나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건너편 거리에서는 일상적인 출근길이 이어지는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산불은 강력한 산타아나 바람, 장기간의 건조한 기후, 그리고 도시와 산림이 맞닿은 경계 지역의 관리 부족이 맞물려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죠. 벌써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날씨와 산불 확산의 상관관계를 좀 더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산타아나 바람은 로스앤젤레스랑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기적으로 부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습도가 극도로 낮고 풍속이 매우 빠르면서 바람이 지표 부근의 온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산불이 아주 번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 가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토양, 땅이죠. 그리고 식물들의 습도가 엄청 낮아졌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붙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방화선이라고 하는데, 불을 방어해주는 선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 도시 관리를 하면 주변에 불이 잘 붙는 구역이 있다 하면 미리미리 정비를 합니다. 말라버린 나무나 잡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낙엽들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인데, 원래는 이쪽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종종 났었습니다. 보통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산불이 종종 났었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아무 때나 발생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대수의 소방 헬기 그리고 항공기가 날아와서 물을 뿌리고 불을 끄는 소화 약재들을 퍼붓고 있는데, 제대로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큰 불은 이렇게 해서 끌 수는 있지만 작게 나 있는 불들, 이런 것들은 소방대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꺼줘야 되는데, 소방관들이 직접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화재 때문에 건물들이 모조리 불에 탄 상황이고, 독성 물질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2차적인 위험 때문에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불씨들이 다시 살아나서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망자 25명, 그리고 행방불명자도 여러 명에 달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피를 엄청 잘 했네요. 그래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민은 10만 명이 넘고 모든 집들이 불에 타면서 이들이 더 이상 머무를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시장 카렌 베스님께서는 복구하는 것, 그리고 임시주택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이런 것도 간소화에 착수를 했고, 또 캘리포니아와 LA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돈을 직접 주고 사설 소방대를 고용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은 비교적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역부족이긴 하지만요. 또 이것 때문에 부유한 지역, 또 가난한 지역 차별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다면 빠르게 소방대를 구해서 불을 끄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방 용수가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주변에 거대한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물을 퍼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바닷물들을 퍼서 바로바로 불을 끄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큰 건물 하나가 불에 탄 게 아니라 식물들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을 끌 때 바닷물을 써버리면 물론 불은 끄지만 그 바닷물의 염분들이 산 속에 있는 토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나 높은 염분 때문에 식물들이 하나도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언젠가 땅을 개간하고 용수들을 퍼와서 희석해주고 하면서 복구는 할 수 있겠지만, 수년간은 제대로 식물들이 자라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불타버린 주택가 그리고 숲들을 동시에 복원하는 과정에는 수년, 수십 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 지역 단체들이나 과학자들은 LA 지역에 살던 그 고유종들, 식물들의 종자들을 따로 모아서 숲과 산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도 종자 보관소가 있겠죠. 또 전문가들은 아예 이참에 도시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엄청 많은데, 관련한 법규를 바꿔서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집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 강풍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도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로 도시를 재설계하면서 발전하게 된 역사적 이야기도 있죠. 바로 런던 대화재입니다. 1660년대 당시에 런던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이죠. 모든 것이 불타버렸는데, 이때 이후로 새로운 설계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도시 구성을 하면서 지금의 런던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번 LA 대화재는
단지 한 번만 있을 일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들이 맞닥뜨릴 기후위기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도시랑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또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선택이 다음 세대의 삶의 공간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이번 LA 대화제가 이야기해주는 것 같습니다.